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체 일정에 참석합니다. 분단 80주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 통일과 북한 주민들의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야인시대의 신마적으로 열연했던 배우 최철호 씨와 과거 배우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사역하고 있는 정운택 씨가 웹드라마를 제작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양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산 4개 지방 SFC가 연합하여 겨울 중고생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체 일정에 참석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공화당 주요 인사이며 후원자인 지인의 도움으로 모든 공식 일정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는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정부 요인이 참석하는 내각 립세션을 시작으로 19일 위대한 미국 어게인 랠리, 20일 미국 의사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축하 퍼레이드와 다문화 연합 축하회 일정도 소화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한미 관계의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남과 북이 갈라진 분단 8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북한 사회는 아직까지 인권 유린 등 끊임없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분단 80주년인 2025년, 80년간 한국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자유와 번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폐쇄적 정책과 강압적 통치로 인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통일을 염원하는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평안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족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한국교회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이제 동족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단 80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탈북민 감독의 영화 통일 오라에도 출연하며 탈북 일상을 알린 김보빈 집사는 자신의 탈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김 집사는 탈북 중 발생한 성폭행과 낙태 등의 아픔은 탈북 이후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치유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사바늘 내 뱃속에 약물을 투여해서 사살했던 그 의사, 그리고 저를 성폭행했던 그 경찰, 거축부계 때문에 저를 때렸던 그런 인간들, 저에게 얼마나 죽음의 길로까지 데려갔던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면서 용서를 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집회 5일 중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며 북한 땅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첫 번째 목회자가 된 강초로 목사는 복음이 하루빨리 북한 땅에 전해져 동포들이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치유해 줍니까? 어디 가서 치유받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통일 컨퍼런스는 에스더 기도운동이 2009년부터 분기마다 진행하는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33번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매분기마다 남북한의 통일과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대표는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더욱 관심 갖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두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 최철호 씨와 과거 배우에서 이제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정운택 씨인데요. 최철호 배우의 실제 이야기를 웹드라마로 제작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님, 정말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진짜 반듯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도 너무 박약합니다. 간사합니다. 이런 쓰레기 구제불능도 정말 가능할까요? 배우 최철호 씨와 선교사 정운택 씨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제작한 웹드라마 I'm Here. 지난해 12월 첫 선보인 이 웹드라마는 과거 최철호 씨가 삶의 어려움으로 생을 마감하려 할 때 손을 내민 정운택 씨와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물입니다. 정말 뜨겁게 믿을 때는 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딱 세상에 나오면 똑같아요. 뭐 변한 게 없고 제 마음도 똑같고.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봄으로써 좀 저같이 믿음이 약한 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I'm Here 유튜브 채널은 웹드라마 제작 한 달이 지나 구독자 6,000명을 돌파했으며 이제 두 배우의 연기에 공감하는 관심과 응원의 댓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웹드라마 제작 현장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간증거리로 가득합니다. 최 씨는 매회 장비와 장소 섭외 등 다양한 고충이 있지만 과거 어려움이라 여겼던 경험들이 웹드라마 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택배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아는 분이 또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참 그렇게 정말 장소 빌리기 어려운 데가 자연스럽게 예전에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이걸 하려고 이렇게 3년 전에 만났구나, 뭐 이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웹드라마 특별 게스트로 섭외된 도바울 선교사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2020년 아들 예찬군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도바울 선교사는 최근 아내의 암재발로 인해 구티비 사랑은 강물처럼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정 선교사는 아픔 중에 있는 도 선교사를 섭외하는 것은 두 번의 아픔을 드리는 것 같아 고사했지만 먼저 출연키로 한 도 선교사의 연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때 예찬이하고의 그 이별을 준비하고 이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거를 지금 곱씹고 있구나. 그래서 사모님하고의 앞으로의 일들을 저렇게 복음으로 또 은혜로 견뎌내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네. 그걸 느꼈어요. 삶의 우여곡절을 담은 신앙 성장기 웹드라마 I'm Here. 두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콘텐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복음은 정말 각 개인한테 어마어마한 유익이라는 거. 꼭 그 메시지를 이 웹드라마를 통해서도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의 이 유튜브 콘텐츠가 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게 나의 진짜 바람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생태학 석학인 최재천 교수가 신작 도서 양심을 출간했습니다. 자연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공생의 핵심 비결로 그는 양심이라는 가치를 조명했는데요. 양심이란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최 교수의 메시지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 그가 2025년 처음으로 던진 화두는 다름 아닌 인간의 양심이었습니다. 최 교수의 신간 양심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가던 이 단어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져가는 이런 사회에서 계속 이 사회 분위기를 끌고 가면 우리 삶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저 화두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미국 미시건대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역임한 최 교수는 인간과 생태에 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자연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2020년 시작한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은 현재 구독자 74만 명을 보유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식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책 양심은 300여 편에 달하는 그의 유튜브 콘텐츠 중 양심이란 키워드를 다룬 7편을 선별해 방송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어쩌면 소박한 게 아니라 큰 바람이겠지만 우리 사회가 다시 양심을 얘기하는, 그리고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책을 냈습니다. 과거 호주제 폐지 운동과 MB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에 나서고 멸종위기의 남방 큰 돌고래, 제도리의 야생 방류를 성공시키는 등 논쟁적인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최 교수. 스스로를 태생적으로 비겁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그는 자신이 제법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바로 양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교수직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우리 사회에 양심이란 키워드를 던진 최 교수는 앞으로도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숙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새해가 되며 학생들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개학 전 중고등학생들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뜨거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1개 교회 245명의 학생이 모인 부산 4개 지방 SFC 겨울 중고생 대회 현장입니다. 지난 1년간 샬롬 복음송 대회와 풋살 대회, 개학 부흥회 등을 진행한 부산 SFC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가 선 이곳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린 시절 SFC 겨울 중고생 대회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대회장은 성인이 되어 후배들도 같은 경험을 하길 바라며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대회 참여하는 친구들이 중고생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사회로 나아갔을 때에도 이 시간을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크리스천을 만나기 어렵다는 한 학생은 신앙을 다지기 위해 이번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같은 반에 크리스찬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없는데 이번 SFC 수련회를 참가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거를 간직하고 다시 저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 문답 퍼즐 맞추기와 흑백 미식가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소요리 문답 내용을 복습하고 SFC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생활 원리가 담긴 SFC 강령을 외치며 하나님과 성경, 교회를 중심으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학생들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이어진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한층 더 신앙이 성장하길 소망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한편 부산 SFC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으로 시험이나 과제에서 컨닝을 하지 않는 정직 회복 운동, 소외된 이웃에게 감사를 전하는 브라운데이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류광수 목사가 이끄는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의 털태자들이 털태자 상담소 코람데오 리봄을 출범했습니다. 털태자 모임 코람데오 연대는 다락방 털태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상담소 운영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다락방은 비성경적 귀신론 등을 이유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다락방 목회자 100여 명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이 따르던 류광수 목사가 교리적 이단임을 인정하며 탈퇴를 선언했고 다락방 단체 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호성신학교가 제40회 졸업식과 2025년 신년 할애회를 열고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새로운 사역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 바울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호성신학교 이사장 서종표 목사는 역사 속 선교사와 순교자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정신과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김복철 학장은 졸업생들을 격려하며 새로운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는 만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호성신학교는 우리 호남뿐만 아니고
민족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호성신학교를 위해서 많은 그런 그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호성신학교는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일본의 나가사키와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의 성지순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식과 함께 진행된 신년 할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학 교육과 복음 전파에 있어 호성신학교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성신학교 교목과장 최병희 목사는 호성신학교는 기성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앞으로도 신학을 복음으로 전선을 이끌어갈 구원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성신학교는 전액 장학금 제도는 물론 졸업생들이 실질적인 사역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순교지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해 현장 중심의 신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영광감리교회에서 제3회 초교파 중고청 성령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200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는 영광감리교회 윤보환 감독과 성품학교 대표인 한상서 목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이승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다음 세대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윤보환 목사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강조하며 은혜로운 성회가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기 위한 신문 절차로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체포영장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포 적부심 심사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정치 혼란이 이어진 12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급감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약 16만 명에 그쳤고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연말 정부의 각종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데다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런 결정을 관부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인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20곳에 통보했습니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비와 장례비용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 희생자 기준으로 유족에게 별도의 위로금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전쟁 발발 15개월 만에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6주간 임시 휴전으로 먼저 하마스가 인질 33명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점진적으로 풀어줍니다. 휴전 16일 차에는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 휴전 2단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고 하마스는 남은 인질을 모두 석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선 중재국과 유엔 감독 아래 가자지구 재건에 들어갑니다. 미국 백악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공조에 계속 헌신할 것이며
헌법을 준수한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노력과 시민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한국 사회 내 분단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치권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주요 조간신문은 16일 일제히 일면에 윤 대통령 체포 사실을 전했고, 일부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냉정한 논의와 대화라고 조언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현지 시간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금기를 깼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올라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7도, 부산 9도, 대구와 제주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 모든 일정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참석합니다. 이 목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는데요. 불안한 시국으로 국내외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 외교의 일환으로 한미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